금일 신규 확진자는 62만 1,328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25만 592명입니다. 금일 사망자는 429명입니다. 오미크론 우세화 이후에 환자 증가를 예상해서 대비해 왔으나 예상보다 큰 폭의 환자 증가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62만 명 중 7만 명은 전전날 통계에서 집계되지 못한 분들이 보고된 것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약 55만 명 정도의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59명, 사망자는 42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11,481명으로 치명률은 0.14%입니다. 금일 보고된 사망자 429명 중 3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206명, 48%로 가장 많고 1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190명, 2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21명, 3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9명, 3주를 넘겨 사망하신 분이 3명입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65.6%,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0.8%입니다. 이런 신규 환자의 증가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또한 사회적 접촉 빈도가 증가하는 이런 요인 등이 가장 크지만 외에도 몇 가지 부차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신속 항원 검사, 확진이 인정에 따른 검사 편의성 증가로 그간 검사가 어려웠던 분들이 적극 검사에 참여함으로써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 증가라는 부정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BA2형의 증가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행 정점 후에 감소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 BA2형,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형의 증가가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BA2형이 2월 17% 수준에서 최근에는 26%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먹는 치료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은 60세 이상, 그리고 면역 저하자, 그리고 50대 및 40대 기저질환자입니다. 고령층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서 요양병원에서 처방, 그리고 담당 약국에서 조제 공급하는 원예 처방하는 방식과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제를 공급한 후에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 처방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처방, 담당 약국에서 조제 공급을 담당하는 원예 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 약국의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담당 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현황과 그 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세부 계통 BA2가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BA2는 일부 국가가 채택한 PCR 검사에서 표적 유전자를 검출하기 어려워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PCR 검사는 처음부터 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는 99%를 넘고 이 가운데 세부 계통 BA2도 점차 증가해서 3월 1주에는 세계 점유율의 약 60.3%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올 1월 우리나라에서 우세종화된 이후에 이월 현재 우리나라도 99.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 계통 BA2 점유율은 3월 2주 현재 26.3%이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WHO와 해외 보건기관의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이 BA2는 일반적인 오미크론인 BA1에 비해서 30% 정도 높은 전파력을 보이지만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 기관 조사 결과를 완료하였기에 이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서 발병하신 이후에 배출되는 감염성 바이러스를 시기별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배양 정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배양 정도는 어떤 감염병을 설명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증상 발현 후에 14일 이내 총 558건 검체를 대상으로 전파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간은 증상 발현 후 최대 8일까지입니다. 거의 7일 이내로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접종군의 배양 양성률은 53%이고 백신 접종군의 양성률은 34%입니다. 즉 백신을 맞지 않는 미접종군이 접종군에 비해서 1.56배 정도 더 배양이 잘 되는 그런 현상이고 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백신 접종군과 미접종군 사이에 바이러스 배출 기간 수준에는 차이가 없지만 동일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에서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군의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효과에 따라 접종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미접종자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며 백신 접종이 전파력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함께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통한 해외 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입국객의 장시간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 입력이 완료되면 누리집에서 QR코드가 발급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하면 검역 심사 시 QR코드만으로도 검역이 완료됩니다. 또한 3월 21일부터는 격리 면제에 해당하는 접종 이력이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과 자동 연계됩니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에 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 면제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도 4월 1일부터 중단합니다.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기준, 0시 기준 약 3,222만 명이 3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62.8%입니다. 3월 말 기준 접종 간격 도래 대상자 대비 3차 접종률은 75.6%이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에는 93.9%의 높은 대상자 대비 3차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기초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83%, 2차 접종률은 80.2%로 나타났습니다. 18세 이상 연령의 접종률은 1차,
2차 모두 96%를 초과하여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현재까지 1차 83,000명, 2차 26,000명이고 최근 1주간 18세 이상 성인 1차 접종자 중 89%인 2만 1,000명이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금일 60만 명이 넘게 보고됐습니다. 현재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게 이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력은 현재까지 사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통제 장치로는 한계가 있고, 또한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매우 높은 사회적 부담을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다 하더라도 어르신과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위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전날에 통계 집계가 미진함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신속 항원 검사 확진 인정에 따른 신고 보고 체계를 단기간 내에 준비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지만 관련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여 집계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이란 고혈령, 고혈압, 당뇨, 고도비만, 만성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위험군일수록 예방접종이 더욱 필요하며 특히 5세에서 11세 소아의 경우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권고드립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지정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신속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면 활동 시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는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